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 꿈이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꿈이고요. 가장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만드는 공간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탔을 때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시험을 패스했을 때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행복한 순간에 저희가 아름다운 공간은 또 편안한 공간, 그 행복한 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면 그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면 예전에는 이제 그 음식점이 많이 주냐 그랬고, 지금은 맛있냐 그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인테리어 괜찮냐, 이렇게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가구도 예전에는 그냥 쓰는 용도, 기능에서 지금은 나의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혹은 삶의 질, 또 예전에 나한테 관심이 없고 밖에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옷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있는 시간과 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구도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은 저는 자기의 꿈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자기 기회가 왔을 때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과감히 실행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그 꿈에 근접해 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내 꿈이 어떤 분야, 예를 들어 나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 꿈에 가깝게 마케팅 관련 회사에 도전하고, 물론 실패를 하더라도 그 도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권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 회사 생활을 할까 창업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먼저 그런 고민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면 과감히 그걸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또 어떻게 보면 SNS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고객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온라인 상점도 생겼고,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충분하다면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보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예를 들어 연애할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부인이 되거나 남편이 될 수 있는데, 그 처음 설레했던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 노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라면 그런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그 창업을 시작했을 때 그 꿈을 살아있게 하려면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열정을 살아있게 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검토해 본다라면 그 꿈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을 창업하려면 커피에 대한, 또 실제 커피숍에 일해보고 그 모든 커피를 만드는 방법, 매장을 관리하는 방법, 직원을 다루는 방법,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그러면 거의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스케줄을 짜서 그 6개월 동안은 뭐를 하고, 그 다음 6개월은 어떤 걸 준비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준비하고 그걸 실행해서 하나하나씩 간다라면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로,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은 꿈을 가질 수 있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수많은 이제 의논과 얘기 끝에 창업할 때 파트너를
자기 직원이나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전 좋은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요즘 경기 침체인데 어떤 부동산 사실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봤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렇게 부동산이 잘 거래가 안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했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그 호황기 때는 호황이어도 좋고 또 불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진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남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나 남이 생각하는 못하는 면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게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잘 되는 것. 또 만약에 한국이 경기가 안 좋다면 또 해외도 경기가 좋을 수 있으니까 해외로 진출하는 것. 이렇게 항상 기회는 여러 곳에 열려 있는데 과연 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창업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한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고 그 기회가 보이는데 항상 외부적인 요인에 불평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 아니면 또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유럽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북유럽 디자인에 매료가 되었고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것들과 모던한 것을 결합해서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뭐 원목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목재 가구를 충분히 떠올리기 쉬운데 제가 놀랬던 거는 모던함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결합한다면 그건 또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사실은 원목 중심이라면 거기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가장 강한 요소인 데코, 조명, 그 카페트 이런 그런 순수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사용한다라면 지금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넘어서 한국적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이제 마케팅을 맡고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굉장한 밸류가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회사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나이키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또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에 내 컨텐츠가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고 우리 물건이 남들이 왔을 때 영을광하고 워너비가 될 수 있는 제품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마케팅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마케팅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제 러시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공개를 하겠고요. 근데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을 만족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제품은 전 세계 어디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처음에 오피스를 내서 시작했던 거는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 10년을 준비해서 이제는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해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섰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일단은 중국, 러시아 이런 신흥 시장부터 공략을 해서 나중에 중동 지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새로운 또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지금 자료 조사하고 파트너를 지금 파트너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올해 안에 다 끝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하고 낙관론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해 보면 이케아는 충분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가구 회사들이 그걸로 인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케아라는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 큰 월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큰 대형 그런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망했듯이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이케아에 대해서 오히려 분석을 해서 이케아가 못하는 것이 뭐고
이케아가 이케아보다 더 낫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사실은 이케아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분명히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케아가 못하는 아주 고퀄러티, 고디자인의 제품들을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케아를 먼저 분석하고 이케아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케아를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큰, 이케아가 주로 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케아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여러 종류의 품질의 제품들이 있고, 이케아도 중고가 이상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케아는 대량 생산하고 마케팅이 이제 중산층을 상대로 또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케아가 못하는 건 하이엔드 가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하이엔드 가구, 중고가 이상의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타겟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케아하고 겹치는 타겟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케아가 왔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퍼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만의 공간에 맞게 모든 색깔과 또 사이즈, 소재를 다 바꿔줘서 고객이 원하는 그 물건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게 저희 블랙라벨의 철학이고, 오리털, 최고의 풀 에날린 가죽, 그리고 패브릭도 수입 중에 가장 좋은 패브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게 최고의 제품이 블랙라벨입니다. 그리고 레드라벨은 블랙라벨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이고 젊은 사람들, 신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저희 레드라벨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색깔, 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써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그런 열정을 닮은 가구가 저희 소움의 레드라벨입니다. 가구는 사실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 회사들을 가보고 진짜 만져보고 느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으로 그 가구를 선택해야지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해야 좋은 가구지 남이 좋다고 그것이 본인에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게 가구를 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소움에서 이제 앞으로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홈 스타일링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인테리어라는 것과 또 가구, 또 소품, 패브릭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적정하게 매치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매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홈 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들이지 않고 단순히 색깔 하나, 벽지 하나 바꾸고 그거에 맞는 가구에 맞는 커튼을 한다든가 쿠션을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구에 도색만 새로 해갖고 만드는 것도 아주 현명하게 집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비싼 물건을 사지 말고 한두 가지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좋은 물건을 사고 나머지는 간단한 색감 변경 아니면 또 구조 배치 이런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공간이나 예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언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소움의 방향입니다.